마케도니아에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질 때 동쪽에선 안티고노스의 소나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에우메네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군대를 정비하게 됩니다. 페르디카스는 몰락했지만 아직 잔존해 있던 그의 세력들은 에우메네스를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는 에우메네스를 끈질기게 쫓으며 제국의 반역자 에우메네스를 처치하기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그의 계산은 단순히 에우메네스를 처단하는 것에 끊기지 않았습니다. 에우메네스를 처치하고 아나톨리아 반도와 시리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17년과 316년에 걸쳐 에우메네스와 안티고노스는 파라이타케네와 가비에네에서 두 차례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에우메네스는 비록 문관 출신이지만 뛰어난 전략가로서 안티고노스의 군대에 대항했습니다. 특히 이때 에우메네스의 편에 있던 알렉산더 제국군의 정예부대인 은방패 근위대가 에우메네스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비에네 전투 이후 에우메네스는 전리품 문제로 인해 자신의 정예부대인 은방패 근위대에게 배신당해 안티고노스에게 넘겨졌습니다. 안티고노스를 상대로 분전하던 에우메네스였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동맹이었던 페르디카스처럼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에우메네스는 안티고노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최고섭정 페르디카스의 잔존 세력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안티고노스, 내가 승리했으니 내가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기억하라. 너도 이 찢겨진 제국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서기이자 전략가였다. 하지만 지금 너는 반역자이고 처단의 대상일 뿐이다. 나는 제국의 왕명을 받들어 반역자를 처단하겠다. 에우메네스를 처단한 안티고노스는 그대로 에우메네스와 페르디카스 잔존 세력을 흡수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란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티고노스가 세력을 키우던 그때 트리파라디소스 회의의 결과로 바빌론의 태수로 있던 셀레우코스는 세력이 강대해진 안티고노스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비엔의 전투 이드메인 기원전 315년 자신의 영지 바빌론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도망가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새삼스럽지도 않게 이제 제국의 공공의 적자리는 안티고노스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강자가 된 안티고노스를 다른 디아도코이들이 가만히 놔둘 리 없었죠. 안티고노스는 멈출 줄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의 군대는 강력하다. 각자 대응한다면 우리 모두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동의한다. 지금 그를 막지 못하면 결국 제국의 모든 땅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결국 기원전 314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 트라키아의 리시마코스는 반안티고노스 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디아도코이 간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코스였습니다. 두 연합군은 안티고노스의 영토인 아나톨리아 반도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안티고노스는 침공군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북진하게 됩니다. 동시에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는 남진하여 시리아 지역으로 북진 중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군대와 싸우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기원전 312년 이집트를 향해 진군하던 데메트리오스는 가자 지역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와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군대에게 보기 좋게 패배하며 후퇴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티고노스의 위협을 피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의탁해 있던 셀레우코스는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 원래 자신의 영토인 바빌론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를 몰아내고 바빌론을 장악한 안티고노스가 새롭게 임명했던 바빌론 태수는 통치를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빌론의 주민들은 셀레우코스의 귀환을 환영했고 바빌론의 주민들과 셀레우코스의 아들 안티오코스 1세는 자신의 아버지 셀레우코스에게 니카토르라는 별명을 지어 올렸습니다. 또한 데메트리오스가 패배하자 더 이상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연합군과의 양면 전쟁을 버티기 힘들었던 안티고노스는 연합군에게 일시적인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버지, 가자에서의 패배는 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회복이 문제가 아니다. 셀레우코스가 바빌론으로 복귀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우리는 일단 연합군과 휴전을 맺어야 한다. 이 휴전 협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 트라키아의 리시마코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아나톨리아 및 시리아의 안티고노스가 서로 독자적인 왕국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지는 순간이었죠. 기원전 311년 디아도코이들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며 일단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영토를 인정받은 계승자들은 당연하게도 있을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안정시키며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를 넘어 아나톨리아 서부로 세력을 확장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동지중해의 해상 패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로도스 섬과 연계하여 해상 무역으로 짭짤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여전히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음 움직임을 계획했습니다. 데메트리오스의 가자 전투의 패배 이후 셀레우코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원을 받아 바빌론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이후 바빌론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군대를 모아 옛 제국의 동방 영토를 하나씩 되찾으며 제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은 나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동쪽에서 다시 일어나 제국의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안티고노스가 이곳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가 오기 전에 우리의 힘을 다져야 한다. 그는 이미 많은 적을 만들었고 그 틈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셀레우코스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동방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며 점차 안티고노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휴전 협정 이후에도 디아도코이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아직 커다란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국지적으로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거나 반기를 들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그의 영토와 군대는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크다. 동쪽의 셀레우코스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안티고노스와 싸우기 어려울 것이다. 2차 디아도코이 전쟁은 휴전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 전쟁은 알렉산더 제국의 완전한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디아도코이들은 각자의 영토를 독립된 왕국처럼 운영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위해 천하인이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는 여전히 가장 큰 세력을 유지했지만 그의 적들은 동맹을 강화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일개 바빌론의 태수였던 셀레우코스는 동방에서 점차 부활하며 제국의 또 다른 강력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리시마코스는 각각의 영토에서 패권을 다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가 이제 정치적으로 쓸모없어지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혈통을 끝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알렉산더 대왕의 향수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록사나와 대왕의 아들이었던 어린 알렉산드로스 4세를 감금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너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을 것이다.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거라. 어머니,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처럼 강해지겠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현실은 두 사람의 운명을 비극으로 끝나게 해버리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가 결국 기원전 310년 록사네와 알렉산드로스 4세를 암살하게 됩니다. 또한 이드메인 기원전 309년 자신에게 밀려난 폴리페르콘이 안티고노스의 지원을 받아 대왕의 서자 헤라클레스를 새로운 왕으로 내세워 마케도니아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오히려 폴리페르콘을 회유하여 그와 화친을 맺고 알렉산더 대왕의 서자 헤라클레스와 그의 어머니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직계 혈통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며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아르게아스 왕조는 역사 속에서 퇴장하게 됩니다.